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포지션,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했을 때, 그 아이겐 밸류, 아이겐 스테이트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x 프라임이 나오고, p를 p 프라임에다 딱 하면 p 프라임을 뽕 꽂으면 내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음, 오늘 할 거는 이제 translation operator를 할 거예요. translation operator.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약간 워밍업이 좀 필요한데 예전에 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킬게요. 음, 또 하나는 어떤 퀀텀 스테이트가 알파라는 게 딱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psi라는 게 있으면 이게 x 스페이스 representation, p 나중에 이제 스페이스도 뺄게요. x representation 하면 position space, p space representation 하면은 얘는 이렇게 된 거고, 이거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웨이브 펑션이라고 그래요. 뭐 p에다 뭐 이렇게 쓰죠. p에다가 하면은 이게 여기인데 밸류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 둘은 하나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푸는 거고 하나는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푸는 건데 이게 프레 트랜스폼으로 연결됩니다. 이거까지는 이번 시간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 예전에 그냥 학부 때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 하고 프레 트랜스폼을 가르쳐 주는데 요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이거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양자역학의 초반부는 저도 작년에도 가르쳤고 재작년에도 가르쳤는데 볼 때마다 참 난해해요. 저한테도. 실제로 여기서 배우는 테크닉들을 진짜 많이 쓰는 거는 잘 치는 않는데 모르면 또 딴 쪽으로 그 뒷부분을 하지 못하고 그런 건데 랭귀지들이 조금 이게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 아무튼 해야죠. 근데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리마인드를 하나 시킬게요. 디렉트 델타 펑션을 정의는 여러분이 됐고 어, 카테시안으로 그러니까 1차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디멘전 물어봤을 때 1은 뭐예요? 디멘전이 차원이 상수잖아, 상수. 상수니까 디멘전이 없어요. 디멘전레스라고 그러죠. 우변은 디멘전레스. 근데 여기는 디멘전을 난 모르겠는데 그 곱하기 얘는 dx는 뭐예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곱하기 어쩐 디멘전 해서 상수가 나와야 되니까 델타 펑션의 디멘전은 인버스 랭스가 되는 거예요. 인버스 랭스가.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오늘 얘기는 안 했는데 웨이브 펑션 1차원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웨이브 펑션의 제곱의 디멘전은 델타 펑션하고 같네요. 그럼 웨이브 펑션의 디멘전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웨이브 펑션을 3차원에서 하면 디멘전은 어떻게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여러분 차원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델타 펑션 나올 때 이제 전자기하학에서는 1 over r을 4파이 델타 이렇게 정했고 3차원에서 뭐 확장하면은 이제 책에서는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R 프라임. 얘 전체를 갖다가 요 전체를 다 치환해가지고 이걸로 퉁치면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 3차원 디렉 방정, 그 디렉 델타 펑션은 이제 1차원, 3차원은도 요건데 요 조건 변수가 카테시안일 경우에는 dx가 있고 dy가 있고 dg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다
디렉트 방정식, 디렉트 델타 펑션 요거를 만족시켜야 돼요. 1이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카테시안일 때는 얘가 같은 적분을 변수만 바뀌었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변수만 x, y, z 뿐이지. 그러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만 할게요. 실린드리컬은 양자역학에는 그렇게 많이 안 다루니까 실린드리컬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r제곱 dr sin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얘 이렇게 적분구간이 무한대가 아니고 얘는 0에서부터 무한대고 얘는 0에서부터 파이고 0에서부터 2파인데 델타 펑션의 꼬라지는 0에서 피크가 되고 나머지는 다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적분 구간에 들어오면 이 0인 놈을 무한히 더하나 안 더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을 적분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을 적분하나 그놈이 그놈이죠. 0이죠. 그러니까 큰 상관은 없어요. 무한대로 적분하나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힘든 게 얘는 변수만 x가 파이로 바뀌었을 뿐이고 구간이 좀 바뀌었을 뿐인데 똑같은 거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놈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d세타인데 앞에 이런 놈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처음엔 그리고 얘도 r로 적분하면 좋겠는데 r제곱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r 성분을 r제곱 dr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 r 여기 밑에 r하고 r제곱하고 여기 r제곱이 캔슬아웃 돼가지고 dr 이렇게 되니까 x를 적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요게 이제 사인 세타 디세타 이게 힘든데 여기서 이제 스페리컬 한번 코디네이트의 트릭을 하나 가르쳐 주면 보통 얘를 코사인이라고 놔요.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디세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사인 세타 디세타에서 0에서 파이까지인데 요걸 적분을 치환을 코사인을 뭐 이 크시라는 걸로 치환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0에서 파이까지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돼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는 코사인 세타를 치환을 해주고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에서 1까지 그냥 하면 사인 프로블럼도 없이 그냥 적분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에 요거니까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펑션이 되는 거야. 이게 디락 델타 펑션 테크닉이고 여러분들이 적분을 3차원 적분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디테일하게 있고 인테그랄 폼을 하나 얘기할게요. 인테그랄 폼은 굉장히 유용한데 그리고 오늘은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다룰 때 얘네들이 프리에 트랜스폼 관련돼 있을 때 수식이 무지무지 복잡한데 델타 펑션 하나만 있으면 적분 하나가 어디 갔어요? 델타 펑션이 하나 어, 요거를 하나 볼게요. 델타 펑션이 하나 뭐 하나 막 복잡한 적분이 있는데 델타 펑션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여기 어쩌고 저쩌고만 있어도 요 델타 펑션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적분 하나가 그냥 거저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2파이 놓고 보통 이제 귀찮아가지고 어, 마이너스 뭐한데 빼는데 요 꼬라지를 보세요. K로 적분하고 여기 안에 K가 있는데 K에 곱해져 있는 X를 여기다 쫑 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원의 적분 델타 펑션인데 3차원이면은 똑같은 놈이 3개 들어가 있으니까 3번 들어가는 거니까 2파이 3승 뭐 이렇게 일반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3차원에서의 디락 델타 펑션이 돼요. 그리고 사쿠라의 책을 보다가 보면 델타 펑션이랑 프레 트랜스폼 좀 제가 좀 싫어하는 면 중에 하나인데 보통 K가 있으면 P가 하바 K가 되죠. 그러면 DP는 HDK가 돼요. 그래서 DK라는 놈은 DP 나누기 하바가 돼요. 그래서 요 위에 인테그랄을
모멘텀으로 바꿔버리면은 2파이가 있는데 k가 dp가 되는데 dp는 하바가 있으니까 하바 여기 앞에다 내놓고 익스포넨셜인데 k 대신에 p 나누기 a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돼요. 요게 조금 좀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k로 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 나중에 p로 돼 있는 거를 적분을 바꿀 땐 요 조심인데 요 앞에 팩터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그걸로 좀 조심하면 돼요. 어쨌거나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로 갑니다.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 하기 전에 피직스에서 가끔 이제 티피컬하게 다루는 것들이 하나가 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을 하나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을 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what happened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리언스가 있냐? 안 바뀌었으면은 뭔가 인베리언스가 있는 거고 아니면 바뀌었으면은 트랜스포메이션 룰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좌표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90도로 샹 돌려버리면은 인베리언스는 뭐가 있냐면은 뭐 큰 문제를 잡지 않는데 벡터의 랭스는 인베리언트하죠. 스칼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로테이션 회전 변환했을 때 인베리언트한 거는 스칼라예요. 그리고 벡터가 이럴 때 여러분들 벡터 컴포넌트가 이 프라임 코디네이트에서 이런 룰을 따라가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 룰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좋은 거 많은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양대역학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여기다 왼쪽에다 쓰고 인베리언스 또는 컨저브드 퀀터티를 딱 놓으면은 트랜슬레이션은 뭐예요? 번역이 아니고 옆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무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가나 두 발짝 가나 물리는 바뀐 게 없어요. 이 인베리언스는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해버리면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무한 공간에 모든 게 다 균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돌아가는 경우엔 그때는 컨버저 퀀터티가 앵글러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뭐 보통은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하고 너무 연결을 시킬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그냥 이미 퀀텀 스테이트를 했는데 타임이 지금제나 다음제나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러면 타임을 이제 바꿔버리면 shift step 안 바뀌는 거는 이제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어떤 컨저브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면 항상 컨저브 퀀터티가 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뇌더 테오렘이에요. 근데 저도 어떻게 증명하는지 모르겠는데 뇌더가 에밀든가 그 사람이 1910년도인가에 아무튼 수학자였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짓거리를 지금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타임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먼저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의 개념을 이제 얘기하고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T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이고 여기에 잠깐만요. 이게 델타 X만큼 곧바로 3000을 가져. 이거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translation by 델타 X만큼 움직여라 이런 거거든요. 그것까지 좋아.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포지션 아이겐 캣을 여기다 쫙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얘의 아이겐 밸류는 그러니까 얘의 포지션은 x 프라임이랑 딱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shift를 땅 해주니까 이렇게 돼요.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던 체크 여기다가 요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스텝 바이 스텝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요 위에 얘는 이제 오퍼레이션이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x 프라임 델타 x니까 요거에 대해서 포지션 그 밸류는 뭐냐 그러면 x 프라임
델타 x. 자, 이렇게 돼요. 요걸 좀 약간 엄밀하게 하는 걸 좀 공부를 해보시고, 음, 그러면 포지션 캣에서 하는 거는 되게 쉬운데, how about 만약에 이거를 어떤 임의의 벡터 캣에서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환장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잘 모르겠으면 여기는 곱하기 1이 하나 전제된 거거든요. 1이 들어서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음,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1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이게는 이렇게 해놓고 이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오퍼 아이겐스티 그 컨스티뉴어스에서는 요거의 1인 거고 적분에서는 요게 1인 거고 요지 거를 계속 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잘 봅시다. 우리 요거는 아직 처음부터 적분하지 말고 아는 것부터. 얘는 뭐예요? x에다가 델타 x를 한 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 뒤에 거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써주고 그거를 이렇게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가 x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환을 요거를 x 플러스 요거를 dx라고 치환을 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뒤에 장에다 써야 되겠네. 이게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x2'으로 치환했고 적분은 얘는 콘스탄트니까 얘는 dx2'이고 아니 왜 이러냐 얘는 적분이 그냥 프라임이 아니고 2'에 대한 적분이고 얘는 이렇게 바뀌고 x'이 2'의 빼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뒤에다 쓸게요. 그러니까 적분 변수는 뭐 상관이 없는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적분 변수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원래대로 취환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이런 꼬라지란 말이에요. 이거에 어쩌고 곱한 꼬라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보면은 얘는 애초에는 요거였는데 지금 빼기 요만큼 바뀐 놈이 돼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알파가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 쉬프트 한 거예요. 얼마냐? by 델타 x만큼 쉬프트 한 거예요. x만큼 쉬프트 한 거예요. 델타가 아니고 그러니까 쉬프트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이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걸 예를 들면 하이스쿨 알지브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fx가 있는데 fx 빼기 a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x를 플러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그 모든 게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있는 놈을 여기서 a만큼 시프트 한 거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델타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켓으로 하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퀀텀 메케니컬하게는 이거고 적분을 하면은 요거를 적분하면 1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웨이브 펑션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쓴다 그러면 이게는 0으로 가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그러면 얘는 x를 시프트만큼 해가지고 제곱해서 하면 a가 파이나이트 하면 무조건 뭐 1이죠. 얘는.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이게 좀 컨셉이 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컨셉이 나오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지금 이제 델타 x 대신에 dx로 하고 그냥 랭귀지로 할 텐데 얘는 shift by dx예요.
그죠?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브라는 요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인너 프로덕트를 해버리면은 알파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는 알파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아유 뭐 이게 1이겠네요. 그래서 얘는 t는 유니탈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는 유니탈이에요. 이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 오퍼레이터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첫 번째 유니탈이, 두 번째 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뭐 순서에 상관없이 첫 번째 움직이고 두 번째 움직이면은 합한 놈만큼 움직이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dx까지 가면은 아니 오른쪽으로 갔다가 간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보죠. 오른쪽으로 반복 가세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반복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반복을 가세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마이너스 dx는 요거의 인버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 dx를 0으로 가면 자 여러분 움직이세요 그러는데 0만큼 움직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니까 아이덴티티예요. 이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슬레이션에 관련된 건데 이제 처음에 이해를 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렇군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컬처 숍에 가까운 좀 포멀리즘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걸 가르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할 때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이 데리베이션이나 이 유도 과정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 이럴 수가 있는데 저도 가르치면서 처음에 새삼 알게 된 건데 이것들이 꽤나 그 고전역학의 아주 깊은 내용들하고 해서 차용을 한 게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제가 책에 있는 거는 이것저것 데리베이션을 하는데 제가 역발상으로 결과부터 얘기하고 그게 어떻게 유도가 됐나 이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라면 주저리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치는데 자,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인피니테시마 이거를 dx로 놓고 파이나이트를 델타 x로 놓을게요. 그러니까 dx는 쪼매난 거. 그냥 좀 뭐 델타 x는 작을지 아닐지 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기억을 좀 되살아주면 자, 음, 익스포넨셜 정의하는 극한 중에 요거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 극한에 여기에 요거 있다. 요 극한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 극한 값은? 이때는 얘를 같이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요 전체 어, n분의 a를 n 프라임으로 치환해 버리면 요거는 같은 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익스포넨셜 a승이 돼요. 자, 원래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로 돌아와서 이거는 익스포넨셜 a승이에요. 이럴 땐 여러분 이렇게 치환하는 게 이제 키예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나 이걸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음, 이 별별 데리베이션 하는 것보다 답부터 얘기하는 게 좋은데 인피니테스만 조그맣게 할 때는 이게 어, dx만큼 딱 한 놈은 모멘텀 오퍼레이터 곱하기 이렇게 돼요. 이거를 이제 보여줄 텐데
이거 데리베이션을 못 알아들으면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나이트한 거를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얘는 dx를 n번 나누고 더하기 n번 나누고 이거를 n번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 n이 무한 들어가면 얘잖아요. 요거를 n번 한 거예요.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델타 x를 n번 나눠요. n 가지로 쪼개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인피니테시말 로테 이거는 요 꼬라지는 이런 트랜슬레이션은 이런 꼬라지인데 이제 앵글러 모멘텀이나 타임에도 비슷한 꼬라지가 나오는데 그걸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 꼬라지는 잘 나오니까 이거를 n번 해가지고 이게 n개 이렇게 있다 치고 일단 나눠놓고 그 다음 스텝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내놓으면 요놈 하나하나는 n으로 나눴는데 n이 무한대니까 거의 제로에 가까운 dx에 해당하는 놈이에요. 인피니테시멀을 n번 하고 n을 보내는 거니까 이럴 때는 파이나이트한 요 놈이 이게 근데 dx라고 곧바로 쓰지 말고 이렇게 써놓은 놈이 n으로 되는데 n이 무한대인 요런 꼬라지예요. 이걸 좀 다시 쓸게요. 더 크게. 왜 크게 쓰냐면은 제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x만큼 n으로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뻔히 보내면은 되죠. 근데 이 값이 뭐냐? 이거를 트릭을 보여주면은 여기를 플러스 놓고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아까 전에 1, n 플러스 1, n 요 꼬라지를 그러니까 a 요 꼬라지를 생각해 보세요. 얘는 익스포넨셜 a라면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하나 귀찮아서 뺐는데 그러면 요거를 전체를 요 박스를 난 뭔지 모르겠는데 인너 프로덕트 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얘는 익스포넨셜의 박스죠. 요 익스포넨셜의 박스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ihp 닷 델타 is 그래서 파이나이트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션은 이렇게 돼요. 공식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피니 얘기하기 싫다. 얘는 트랜슬레이션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모멘텀 곱하기 자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 좀 포인트인데 얘는 1은 상수예요. 그러니까 디멘전이 없어요. 얘는 디멘전이 랭스의 L이에요. 모멘텀 곱하기 어쩌고 하바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바의 디멘전을 알 수도 있는 건데 요 자체는 디멘전레스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오퍼레이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고 파이나이트한 놈은 이렇게 되고 익스포넨셜 자 이게 3디멘전으로 아예 다 얘기한 건데 이렇게 돼서 여기서 델타 x를 제로로 보내는 리밋은 요거의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 1 빼기 요거 빼기 2 빼기 어쩌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델타 x가 작으면은 요 놈만 살짝 나오니까 요 공식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 돼요. 요게 이제 로테이션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관식이고 요거를 잘 꼬라지를 보면은 IH라고 쓰고 로테이션은 DX로 넣는데 모멘텀이 트랜슬레이션에서 콘저브 되는 건 모멘텀이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D 세트만큼 이 앵귤러 모멘 회전은 축이 있어야 돼. 축인데 어, 축은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데 어떤 엑시스 n에 대해서 인피니테시멀하게 돌아가는 거는 요 꼬라지는 똑같고요. 요건데 여기에는 델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n축에 대한 어떤 앵귤러 모멘텀의 n 컴포넌트 이렇게 정의해요. 델타 n은 앵귤러 모멘텀을 이 축의 n에다가 이게 이너 프로덕트한 nth 컴포넌트가 되죠. 이게 n이 G축이면은 JG가 되는 거예요. J는 L 또는 S 또는 그 합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어, 시간을 인피니테시멀하게 쉬프트를 하면은 뭐가 컨저브 된다 그랬죠? 에너지래잖아요. 에너지를 주는 놈은 해밀토니안. 그래서 인피니테시멀한 로테이션은 이렇게 되고 얘네들을 극한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파이나이트한 거는 파이나이트 지금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파이나이트한 놈은 여기서 지워주고 파이나이트한 놈은 익스포넨셜 델타 x 하듯이 얘는 n 컴포넌트의 델타 세타 이렇게 되고 시간은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책에서 막 복잡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때 항상 여기 부분이 제가 좀 괴로운데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어, 뜬금없이 이런 꼴이라고 하자 아님 말고 근데 아님 말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돼요.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러니까 찍은 거예요, 찍은 거. 근데 이렇게 난 다음에 K를 찾자 이건데 여기서 뭐 어떤 조건을 쓰냐면 이제 유니타리 조건을 써요. 그래서 유니타리 조건을 쓰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시니까 이 대거가 되고 dx는 리얼 넘버니까 이 상관없고 얘 두 개를 곱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t 대거 dx t dx 얘를 1 플러스 어쩌고 1 마이너스 어쩌고를 그냥 곱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이 나오고 두 번째 항은 i 곱하기 이거니까 i 여기는 뭐예요? k가 있잖아요. k가 나오고 여기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k 대거가 나오는데 얘가 dx하고 곱해진 거고 얘하고 얘하고 곱해봤자 dx의 제곱이에요. 제곱항. 제곱항은 나 우리 무시. 근데 유니타리 조건이니까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거든요. 얘가 0이 되려면은 이미 dx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니까 k 프라임이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게 유니타리라고 되려면 인피니테시멀에 대해서 k가 헤르미션이어야지만 가능해요. 헤르미션이라서 가능한데 어 그리고 또 하나는 헤르미션인 것까지 좋은데 k가 뭔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장난이 어떤 장난을 치냐면은 요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책에서 보면 얘가 어떻게 될 건데 응? 그리고 우리는 답부터 알려주면 x하고의 관계는 그냥 다 컴퓨터 하죠. x하고 모멘텀 j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I have a delta ij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저도 이게 까먹었는데 이게 꽤 어려워요. 아무튼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지 했는데 여기 답이 없잖아요.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요걸 딱딱 놔요. 그래 놓고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고 이제 요 꼬라지를 추정하는 건데
하나씩 하나씩 봐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첫 줄엔 얘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쉬프트를 하면은 x 프라임 더하기 dx잖아요. 거기에 포지션 오퍼레이터 아이겐 밸류로 간 거니까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나와요. 얘는 쉬프트 됐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부터 하면은 얘는 그냥 지 자신이잖아요. 자신인데 아이겐 밸류를 x 프라임만큼 뱉어냈어요. 얘는 아이겐 밸류를. 그러고 나서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얘는 아이겐 밸류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x로 프라임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 작용한 거니까 트랜슬레이션 하니까 x 프라임 플러스 dx가 돼요. 요 놈을 좌부변을 빼면 이게 x dx 프라임 x 프라임 요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는 우변은 여기 캣은 똑같은데 x 프라임 캔슬 되니까 얘는 dx 프라임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dx는 굉장히 작은 놈이니까 아예 몰라.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다가 이게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요거를 직접 집어넣어요. K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트랜슬레이션 하면은 X하고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가 이렇게 나오는군 하는 걸 알고서 여기다가 다이렉트하게 그냥 1-K dx를 집어넣고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해본 xi하고 kj가 I 델타 ij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벡터니까 얘가 I1, 2, 3, 그러니까 I1, 2, 3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하고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꼴을 하바를 여기다 나눠줘 버리면은 똑같은 놈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k가 트랜슬레이션 하면은 이제 k가 여기가 p 나누기 하바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데리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했는데, 트랜슬레이션을 오퍼레이터를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이제 정의를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갔냐, 몇 가지 지엽적인 것들도 있는데 지금 요 장난질을 치는 거를 꼭 기억을 연습을 하세요. 손으로. 왜냐면 이거를 통해서 뭘 해볼 거냐면은, 보통 우리는 모멘텀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딱 하면은 1차원만 할까?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잖아요. 응?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 아바 6호예요. 그리고 3차원으로 가면 6호예요. 알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사실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이 데리베이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뭐 수학적인 거니까 뭐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짓거리를 해볼 거냐면은, 아까 웨이브 펑션이 편의상 1차원만 할게요. 1D에서 x65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어떤 걸 하냐면은 p x p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요게 프리에 트랜스폼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프리에 트랜스폼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프리에 트랜스폼 어떤 웨이브 펑션, 편의상 K로 할게요. 네, K가 좀 더 편한데, 제가 좀 편해서, 그러니까 매년 하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서 그런데, 얘를 우리가 P, 이렇게 프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 틸더를 붙일게요. 그러면은, 이 적분은 뭐냐면, D2파이, 스퀘어로 2파이, 익스포넨셜 KX 요거를
여기 K라고 쓸게요. 요거를 쓴 게 요거예요. 요게 되려면 요게 뭐 X하고 K의 inner product는 어떤 꼴이 돼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죠. 그죠? 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거고,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좋은 점들인데, 지금은 이제, 어, 이것만 하고 이제 프레 트랜스폼 하면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집니다. 아무튼, next, 어, 막,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레 트랜스폼, 그리고 몇 개 하면서 이제 가우시안 웨이브 패켓을 얘기를 할게요. 웨이브 패켓. 그리고 제가 포텐셜 문제는 따로 다루진 않는데, 포텐셜 프로블럼 베리어 문제들을 숙제로 왕창 내줄 겁니다. 그리고 어, 몇 가지 해볼 만한 재밌는 게 많지. 음, 그 웨이브 패킷 문제들을 한 번쯤 해보면 되는데, 아무튼 프레 트랜스폼하고 웨이브 패킷 문제들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책으로 보니까 어디에 해당되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 챕터 소파 1장 6에 해당하는 거를 많이 했고, 복잡하게 해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숙제로 그거 1.6, 1.7 이거를 좀 했고, 어, 다음 시간에 웨이 패켓 이거는 이제 1.7 부분에 있는 건데 막 섞였어요. 근데 그거 그러면 여러분들 타임 그 챕터 1은 거의 다 끝나요. 그리고 그 커뮤테이터 이런 것들을 하면 연습하는 것도 되는데 문제를 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구나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헤매질 않거든요. 그때 가서 이게 뭐야 하고 멘붕되는 것보다 맞아 그거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 못 하겠지. 근데 그러면 어디에 그 솔루션이 있더더라 뭐 그거 정리해 놓은 게 있더더라 그것만 알아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